법대로 해 법대로.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사연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제가 이용하는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에서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해당 통신사에 문의를 했더니 제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돼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만 쓰고 있고 알뜰폰은 써본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신규 대출까지 실행됐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알뜰폰은 바로 중지시켰는데 또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또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고 불안한 생각만 듭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이 모든 피해 금액이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변호사님, 설마 제가 이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야 정말 놀라셨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네, 뭐 들으시면은 좀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텐데요. 요즘 이제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요금 뭐 저렴하고 일반 휴대전화와 뭐 달리 뭐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본인 인증만 하면 이제 비대면 개통도 가능하거든요. 예. 자, 아주 편리합니다. 이제 편리한데 문제는 간편한 가입 절차를 이제 악용하는 범죄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번져나가는데요. 자, 주로 이제 타인의 신분증 명의 도용해서 알뜰폰 개통하고 이를 통해서 소액 결제 한도 채우거나 또는 거액의 신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사연 내용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유형의 신종 금융 사기에 걸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본인 인증 절차가 이렇게 쉽게 뚫린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고 보통 우리의 이런 개인 정보는 어떤 식으로 유출되는 건가요? 네, 요즘 보면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개인의 열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가짜 청첩장 보내고 국어 문자 가짜로 보내고 지인 문자로 보내고 자 이렇게 해서 개인 휴대폰을 뚫고 개인 정보를 빼내서 휴대폰 자체를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통제권을 뺏어가는 이런 스미싱 사기 수법이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아는 사람 이름으로 부고 문자가 오면 일단 놀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열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런데 그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 휴대폰은 내 맘대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 자, 이제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상태도 발생되고요. 자,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런 유형의 스미싱 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무려 15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와. 예. 사연자분도 이제 이런 문자 받으신 적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워낙 문자들이 많이 오니까요. 이제 혹시 피해가 의심되거나 하시면 즉시 이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사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알뜰폰은 바로 정지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열쇠가 다 복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예. 그런 상태니까 알뜰폰 자체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명의 도용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서비스 해지 신청하시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네. 예, 대출과 관련돼서 이제 뚫린 부분들 각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본인 명의로 된 채무 이게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제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신분증 분실 신고 또는 도용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신고 이후에 그래도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네. 이 책임이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형사 고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네. 고소인 지위가 아무래도 그냥 인지 수사를 받는 지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번거로우셔도 고소장을 내놓으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예. 자, 명의 도용은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가 있고 네. 뭐 그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뭐 사문서 위조, 뭐 사기죄 관련 범죄가 많은데 이제 이게 누가 했느냐? 네. 이걸 찾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법률 전문가의 좀 도움과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 이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분실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이거는 그러면 사례자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네, 은행에서 막 갚으라고 독촉 전화 오면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비대면의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열쇠가 그냥 뚫린 상태가 됐는데 음. 그 열쇠는 당신만 가지고 계신, 고객님만 갖고 계신 열쇠잖아요. 네. 근데 그 열쇠가 이렇게 사용됐으니까 고객님이 하신 걸 아니라고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례자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발생한 상황에 피해당한 것들 모든 네네. 것들을 다 갚아야 되는 건 아닌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참 요즘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편리한 만큼 네. 위험이 생기죠.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교통사고 겁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 스마트폰 없을 때는 개인정보 도용 사실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에 우리가 사실은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저장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같이 생기고 예. 보안 의식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네. 이 채무 부존재 관련된 거는 채무가 부당하다, 당신 갚을 책임 없다, 라는 걸 이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예. 자 금융기관도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금융기관의 과실이나 절차상의 어떤 하자, 비대면 했어도 근데 비대면이면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열어놓은 건 아닌지 네. 이런 문제를 따져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뒤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대출을 받아서 적발된 일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20대 남성이 손님으로 온 50대 여성의 신분증을 몰래 도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 네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이 처리될까요? 네, 요새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규 계좌 개설도 하고 추인 뭐 주식 코인 거래 신용카드 발급 다양한 것을 이제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신분증 몰래 도용해서 대출을 받고 이런 일들도 실제로 뭐 생기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신분증이 도용돼서 사용되고 휴대전화 명의가 사용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완책이 있는가 이 점을 따져보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새 보통 많은 문자를 받으실 때 이제 보안 관련해서 예. 이중 보안을 하세요 이런 문자를 아마 받거나 또는 이런 뭐 알림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중 보안 장치를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에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신분증 절대로 잘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언제나 해킹, 도난, 분실 위험이 있고 그 기술 수준은 항상 우리보다 위에 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신분증 사본 가능하면 저장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고 즉각 삭제하시면 좋겠고요. 네. 가족분들하고도 가능하면 절대 이제 공유하지 않는 쪽을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 또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가 와도 즉각 열어보시기보다는 네.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열어보시는 게 좋고 대출 아까 같은 계좌도 평상시에 계속 열어보셔야 됩니다. 예. 대출 계좌를 그리고 신용보고서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새 이제 계속 알람이 오잖아요. 예. 그것도 열어보셔서 뭐 신용 변동이 생겼어? 그럼 왜 생겼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네. 또 대출금 통신비 제대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지출 내역도 확인해 보시고 아주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 사소하지만 아주 유용한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계속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뭔가 의심되는 문자는 절대 누르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